안녕하세요. 저는 서스틴베스트에서 ESG 리서치를 총괄하고 있는 고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모형인 ESG 밸류는 국내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ESG 리스크 관리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의 평가 모델입니다. 주요 글로벌 ESG 이슈 그리고 국내 시장의 맥락에서 중요한 ESG 이슈를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ESG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 기업인지를 저희가 이제 비재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스틴베스트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장사 1043개 그리고 비상장사 186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커버리지로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커버리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ESG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2006년에 서스틴베스트가 설립이 되었고 그때부터 ESG 평가를 진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16년간의 국내 기업 ESG 시계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서스틴베스트의 주된 고객은 ESG 투자를 하는 연기금과 운용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서스틴베스트의 평가 결과는 ESG 투자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스틴베스트의 평가 대상 기업이 설립 초기 약 200여 개였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1200개가 넘는 기업을 평가하게 된 것은 지난 16년간에 걸쳐서 국내에 기관 투자자들의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의 ESG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ESG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ESG 데이터는 그 비재무 정보인데 그게 어떻게 정량화가 되느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정량화가 이제 불가능한 정보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이렇게 많지도 않고 또 서스틴베스트는 오랜 시간 ESG 평가를 진행해 오면서 비정형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많은 노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스틴베스트의 평가 매뉴얼은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한 개 지표에 대해서 그 평가 지표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제 점수 스코어링 기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해야 되는지 그 출처가 상세히 적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런 것은 회사 홈페이지에 주로 어떤 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다. 이런 것 외에도 또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인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거는 그렇다면 이제 ESG 리스크 관리 성과로 온전히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적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항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 전담 조직이 단순히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있다면 그런 그 전담 조직이 있다면 전사적 관리 조직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특정 공장에 EHS 팀이 있는 건지 만약에 전사적 관리 조직이 있다면 그것이 CEO 직속 부서인지 아니면 그냥 실무 부서인지 뭐 이런 구분에 따라서 다 차등화해서 정량화가 가능합니다.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 모형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외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하게 되면 그룹사 오너는 이득을 보지만 그 회사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환경오염 물질을 유출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 또 그 환경이 피해를 입는 것이고 하도급의 기술을 탈취한다. 그랬을 때는 협력업체가 또 직원에게 제품 강매를 했다. 그러면 직원이 또 소비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회사가 비용을 다른 이해관계자한테 전가를 하는 것이라서 단기적으로는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당 지원을 하는 회사에 투자자가 새로 모이기 어렵고
또 하도급 기술을 이용을 하는 전력이 있다면 좋은 기술을 가진 협력업체가 같이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또 자꾸 근로자 인권 침해를 하게 되면 좋은 인력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회사가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 기업이 좀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되게 됩니다. 결국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는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것, 뭔가 새로운 유행, ESG라는 새로운 어떤 테마가 있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틴베스트가 이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 보호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IT 기업이나 뭐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뭐 배를 만드는 회사다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 수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좋지는 않지만 IT 기업만큼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ESG 이슈별로 산업별 차이를 반영해서 이 산업에서 이런 부분은 재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면 가중치를 더 크게, 또 영향을 덜 미친다 그러면 이제 가중치를 작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자산 규모별로도 평가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돈도 더 많고 사람도 더 많아서 의지가 있다면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 잘 갖출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은 사람도 몇 명이 없는데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환경 전문 인력을 따로 고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기준, 또 중소기업한테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뒤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지주 회사에 대한 평가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는 지주사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10명의 직원이 있는 지주사의 환경, 또 사회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주사의 기업 가치는 그 10명의 직원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자회사, 손자 회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일반 지주의 경우는 주요 자회사 그리고 이제 손자 회사들의 환경 그리고 사회 리스크 관리 성과를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트로버시 평가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ESG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도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컨트로버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스틴베스트는 ESG 리스크 관리 체계가 망가진 그런 부분을 포착을 해서 이제 컨트로버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각성, 재발 가능성, 또 기업의 그 노출도 등을 고려를 해서 기업이 받은 점수에서 차감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자기 그 회사가 이제 받은 사회 점수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산업안전사고도 발생을 하고 뭐 담합에도 가담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받은 점수보다 컨트로버시 발생으로 차감된 점수가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규모 기업 집단 평가입니다. 이건 그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그 지속 가능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기업 집단 전반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는 어느 그룹의 2차 전지를 생산하는 회사의 투자자인데, 그런 그 그룹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같은 그룹의 유통사업으로 뭔가를 몰아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스틴베스트는 그런 그룹사 리스크를 평가를 해서 그것을 지배구조 점수에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스틴베스트의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스틴베스트는 매년 초에 이제 그 전년도 평가 프로세스 또 그 결과에서 파악된 문제점이라던가 개선 사항을 리서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그 당해 연도에 평가 모형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된 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이제 4월과 5월에는 지배구조 데이터를 주로 수집을 하고 7월과 8월에는 환경사회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지배구조 데이터를 이제 4월, 5월에 주로 수집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 참고 자료가 주로 사업보고서이기 때문이고요. 환경사회 데이터는 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참고하기 때문에 그 발간이 된 7, 8월에 그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 2회,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에 그 평가 결과를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피드백은 저희가 연 1회, 9월에 평가 대상 기업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확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그 하반기 평가는 11월과 12월에 제공이 됩니다. 평가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규모별 등급, 또 하나는 전체 등급입니다. 규모별 등급은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대기업은 점수를 표준화하고 그 등급을 받으려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게 더 허들이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점수 표준화 기준이라던가 등급 허들이 좀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리스크 관리에 투입할 수 있는 그 자원의 여력 차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등급은 이제 그 기업의 자산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고객사에게 저희가 두 가지 평가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등급은 크게 두 가지 보정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는 ESG 영역별 성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등급을 하향 보정하는 것입니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업이 들여다보니까 환경이랑 지배구조는 매우 우수한데 사회 점수는 매우 좀 미흡한 편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 기업은 총점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성이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꽈락의 개념처럼 ESG 세 개 영역 중에서 하나라도 너무 성과가 나쁘다. 그러면 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심각한 재무 이슈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보정입니다. 상장 기업인데 큰 재무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의 존속이 확실하지 않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ESG 리스크 관리 수준과는 별도로 재무 이슈가 발생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하향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서스틴베스트의 그 평가책에서 좀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틴베스트는 홈페이지에 ESG 영역별 가중치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특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가장치가 가장 큽니다. 이제 이걸 보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환경 가중치가 저렇게 작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동안은 국내 기업의 환경 정보 자체가 워낙에 좀 적었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해도 저희가 이제 그 평가 기관상 그 환경 가중치를 크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환경 정보 공개가 많이 늘고 있고 또 투자자들도 환경 정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환경 영역의 가중치를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스틴베스트는 아무래도 이제 ESG 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서스틴베스트도 이제 평가를 이제 중요한 평가 지표로 가져가고는 싶지만 그게 이제 공시하는 기업의 수가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걸 중요 지표로 가져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의 중요 기관 투자자가 너네는 왜 스코프3 배출량 계산 안 하느냐? 소비자들이 너네는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왜 안 하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물건을 사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업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가 스코프3 정보 공개를 의무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SG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 ESG 관련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 우리 그 회사의 주요 주주가 ESG가 중요하다던데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 아니면 발주처에서 당신들은 ESG 리스크 관리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왔다.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해서 연락을 했다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법 규제보다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생각보다 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평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서스틴베스트 홈페이지에서 그 서스틴베스트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기업의 ESG 분석 보고서를 다운받으시면 그의 평가 방법론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한 그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에서는 크게 저희가 4가지 이슈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 관련 혁신 활동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둘째, 생산 공정상에서 환경부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셋째, 친환경 공급망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제품이나 서비스에서의 환경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중 전반적으로 가중치를 높게 보고 있는 이슈는 혁신 활동의 수준, 그리고 이제 생산 공정에서의 환경부와 관리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온실가스 배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사업 활동에서의 탄소 배출량 관리는 현재 모든 기업에게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분야입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크게 4가지 이슈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 자원 관리를 적절히 해서 이제 좋은 인력을 유치하고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둘째, 공급망 관리를 적절히 해서 이제 공급망 내에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셋째, 고객 관리를 잘해서 이제 기존 소비자를 유지를 하고 또 잠재 소비자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넷째, 사회공헌 활동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중에서 그 전반적으로 가중치가 가장 낮은 이슈는 사회공헌 부분입니다. ESG는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재무 성과가 좋은 기업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 좋으니까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지, 이제 사업 모델과는 무관하게 고아원 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뭐 개천에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CSR 활동은 이제 ESG에서는 그렇게 중요성이 가장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ESG와 CSR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우리 기업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ESG 등급이 좋지 않느냐라는 항의를 하시는 기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부를 많이 해도 근로자가 계속 다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면 그 기업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 이슈는 크게 6가지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주의 권리 행사를 얼마나 잘 보장을 하고 있는지. 둘째, 외부에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시의성 있게 공개를 하고 있는지. 셋째, 이사회의 구성이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그렇게 구성이 된 이사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넷째, 이사회의 보수가 경영 성과와 적절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5번째, 관계사와의 거래가 과도해서 관계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고 전사적으로 지속가능한 그 리스크 관리를 이끌 동력이 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글로벌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서스틴베스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중요하게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주주 권리 보장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서스틴베스트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체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베리피케이션 과정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